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예요? 네, 얼마 전에 대규모 M&A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2위의 통신업체인 AT&T가 타임워너를 우리 돈으로 약 97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더 큰 규모의 많은 M&A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브스에서는 이런 대형 인수합병들이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AT&T의 타임워너 인수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고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 미디어 산업 M&A라는 거는 사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통신 산업 자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M&A가 일어났을 때 그 국가에 독점화가 생기느냐, 과점화가 생기느냐, 아니면 또 해외의 기업과 합병이 일어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M&A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너무 과점화나 독점화가 생긴다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적절한 경쟁을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M&A가 일어나면서 회사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사가 미디어 사업 부분을 M&A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요. 최근 M&A 경향을 보면은 작은 기업들이 같이 합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거대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많이 사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룡 두 기업이 합쳐지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통신사의 그런 체질적인 개선을 체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다, IoT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쉽게 생각을 하면은 KT에서 TV를 본다거나 하더라도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쪽으로 고객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타임워너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 그리고 이걸 노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라는 점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분명히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체질 개선,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 문화, 엔터, IT 이렇게 다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통신, 라인이거든요. 이쪽은 방송이잖아요. 방송 미디어 여러 가지가 있죠. 타임워너가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콘텐츠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방통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라인만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라인 없이 콘텐츠만 가지고 있는 회사 합쳐서 이 라인에 얹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굉장히 사실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SKT, KT 전부 다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다 시도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나는 그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허용해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랑 합쳐져서 커지는 거는 독과점이 심화되는 건데
그렇죠. 이건 두 개 업종이 다른 업종이거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통과가 되고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변화의 모습들이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분들 같이 통신회사나 문화 콘텐츠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통신회사가 단순하게 통신회사가 아니라 콘텐츠를 아우르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엔터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완전히 있는 시장의 네. 판도를 바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 가능성을 봤던 게 구글이거든요. 원래는 구글은 검색 엔진을 했던 건데 그렇죠. 무인 바뀌어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지금 구글 글래스도 만들고 그 계기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수백 개를 M&A를 하고 흡수 합병을 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자금력을 갖고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통신 사업, 미디어 사업 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래 몇 년 뒤,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볼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규모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점화가 생기면서 지금 성장을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과점화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영업 마진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것은 안 좋겠지만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만들어진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정치적인 이슈는 없을 것 같다. 결국 얼마나 이 산업이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얘기할까요? 네, 저는 뭐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필수 방송 매체로서 이제 저희가 지금 디바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방송 매체를 TV로 보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건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어쩔 수 없는 큰 길인 것 같고 특히 또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타임워너는 또 통신 사업만 아니 그 방송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 망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캐스트랑 디렉티비의 인수처럼 어떻게 보면 AT&T도 미국의 대부분의 통신 사업자들도 여러 개의 사업자가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맞는 흐름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 내에서 한 나라의 기업들 간 M&A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나라 간 M&A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올해 좀 감소세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또 중국 기업들만 봤을 때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기업 인수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해 M&A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좀 짚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M&A 전체 규모로 글로벌리 보면 지금 뭐 계속 성장을 하다가 네. 좀 주춤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뭐 중국은 워낙 지금 계속해서 해외 자산을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을 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 또 결국 이제 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계속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인데 아직까지 근데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일본의 예를 좀 들어보면 19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보셨을 때도 일본이 해외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샀지만 그게 다시 역풍으로 돌아와서 상당히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중국이 또 전철을 밟을 것이냐? 제가 볼 땐 제가 중국에서 3년 이상 살아봤지만 그런 과거의 예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M&A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또 그런데 반면 선진국의 입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의 부동산이나 뭐 독일의 부동산을 산다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핵심 기술을 인수를 하려고 할 때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M&A 규모 자체가 앞으로 계속 급격하게 자라나기보다는 지금 수준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M&A에 대해서 규제를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올해 분명히 뭐 브렉시트도 이슈도 있었고, 뭐 트럼프나 클린턴이나 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국가가 내 기업을 먹는다, M&A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선진국들이 중국의 성장을 좀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이 물건 저 물건 살 수는 있지만 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팔기 싫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슈,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해외 진출을 좀 경계하는 시각들이 반영되면서 M&A 시장이 좀 위축되었다고는 하는데, 그 위축 정도가 뭐 확장을 하다가 확 꺾였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그러니까 그동안 구글, 미국을 IT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M&A를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춰가고 그거를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중국 칭화 유니그룹에서 이제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미국 정부에서 모회사인 웨스턴 디지털 인수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랑 협상도 했지만 그것도 역시 미국 정부에서 전체 기술이 유출된다. 즉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같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호무역 관점에서 상당히 제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단기적으로 좀 위축시켰지만 일단 중국 기업은 계속해서 지방 정부랑 그 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그런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브랜드와 관련된 M&A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이어가 이제 GE의 생활가전 사업을 인수하듯이 큰 경쟁이 아니고 핵심 기술이 아니라 단순하게 브랜드, 그다음에 그냥 어셈블리 이런 쪽에 대한 M&A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가별로 제재를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이 기사 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대형 작은 M&A들 말고 초대형 M&A들은 보통 주식시장이 고점 직전에 있을 때 많이 이루어진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지만 아까 뭐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주식시장의 흐름과 M&A 트렌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기업을 판단을 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P 멀티플이라는 게 있을 거고, 뭐 PBR이 있을 거고, 잔존 가치 모델이 있고, 뭐 디스카운트 모델이 있는데 보통 M&A를 할 때는 이런 거죠. 매니지먼트 레이트. 그러니까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에 거래가 되던 것을 200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는 그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 툴이라는 것은 성장이 있으면 가격은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M&A를 해놨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럼 비싼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M&A 가격이 중요하고 첫째,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성장을 하느냐가 이 주식의 미래를 판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M&A만 놓고 봤을 때 고점이냐 이게 아니라 M&A의 가격 그리고 M&A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회사의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고점권에서 이런 대형 M&A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승자의 저주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분명히 고점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고점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더 좋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새로운 영역을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전의 M&A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 책 봐도 제 책 봐도 뭐 뉴스마다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뭐 이전과 같이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기술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있고 그 안에서 M&A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M&A가 증가한다고 고점이다라고 보기는 이전과는 많이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한 3가지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페이 서비스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루페이를 인수 안 했다면 뭐 이런 서비스를 못 하겠죠. 근데 전자회사가 이렇게 핀테크 비슷한 페이 서비스를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는 뭔가 새로운 또 방향성으로 보는 거고요. 반면에 또 과거에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레노버에 팔았는데 레노버는 과거에 IBM에서 PC를 인수해서 너무 재미를 봐가지고 이것도 괜찮겠다 했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둘 다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그 큰 그림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산업을 잘 이해하고 이게 좋은 M&A인지 나쁜 M&A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인데 기존 산업이 너무 힘들어서 타 산업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M&A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끝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